강훈이 여기 풀어져 있나요? 1606번으로 왔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공비가 R인 등비술이었을 때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때 R 제곱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세변의 길이의 걸 뭐라고 잡을 건데요? AAR, AR적으로 잡을 건가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못 풀었지? 지금 이걸 AR 제곱 지금 생각했어요. 그리고 A의 값은 약분하겠습니다. 세변의 길이의 값은 1하고 R하고 R제곱입니다.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했습니다. 된 거 맞나요? 네. 근데 R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R제곱의 값을 T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근해공식만 적용되나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니까 5인가요? 네. 마이너스 제곱. 양수값을 선택해요. 네. 그 다음 또 풀어드릴 게 몇 번이죠? 16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XYZ인 등비술이 있습니다. 공비가 R입니다. 세 숫자 합의값은 2고요. 세 숫자의 제곱의 합의값은 8입니다. 그렇다면 변수의 값이 지금 4개인 셈인가? 변수의 값을 줄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잡을 거죠? 이렇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세변의 길이 합의값을 지금 이렇게 잡겠습니다. XYZ 값을 이렇게 잡았고요. 세 숫자의 제곱의 합의값은 8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자는 2개, 식 2개, 연립해서 문제 풀란 얘기죠. 근데 곱셈 공식이 갑자기 생각이 난다.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상 인수분해 되냐고요? 보기 2차식이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이 인수분해 공식 알아요? 몰라요? 죄송해요. 문제 없어요. 아, 본 적이 없다고요? 있기는 것 같은데 딱히 외웠던 적이 없어요. 네. 얘는 x 곱하기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고요. 얘는 x의 제곱을 묶어주면은 1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의 4제곱인가요? 네. 나누기가 적절해 보입니다. 밑에 걸 위에 걸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나누기 하면 뭐가 되죠? 지금 이해되신 거 맞아요? 된 거 맞죠? 그럼 2개만 연립해가지고 아래 값을 구했으면 좋겠거든. 또 나누기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쌤이 지금 이 세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으로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나누기 했더니 1-r 플러스 r 제곱의 값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고요. 나눈 값은 2분의 1인가? 아니다, 2인가? 네. 1-r 플러스 r 제곱의 값이 2 플러스 2r 플러스 r 제곱, 2r 제곱입니다. 2항했더니 r 제곱 플러스 3r 플러스 1인가? 이러면 r 안 나오는데? 아니죠. 이건 합의값이 누구죠? 성준이 지금 푼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왜 네 거 책 깨끗해 보이죠? 네? 아, 선생님 풀어줘도 안 풀었다고요? 풀어줘도 다시 풀어야지. 혹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10. 자,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이 두 개의 수열 AN과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AN, BN을 이용해서 A 값들을 홀수 번째 것들만 더해가지고 지수에 올렸더니 B2K-1 됐고요. 지수의 값에 짝수만 올렸더니 B2K가 됩니다. AN 값은 등차수열이고 그때 BN이라고 하는 수열에 지금 10번째까지 고백값이 8이라고 한다면
AN 공차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열 AN부터 먼저 결정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열 AN 값은 등차수열인가요? 네. 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 일반항 A 플러스 N-1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더하기 세 번째 더하기 다섯 번째 더하기 2K-1번장까지가 다 해서 몇 개 더한 거죠? K. 네, 다 해서 K개를 더했습니다. 홀수번장만 K개 더했습니다. 근데 홀수번장만 나열하면 공차의 값이 누가 되는 거지? 네, 공차의 값은 계속 두 칸씩 건너뛰니까 2D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초항의 값은 똑같이 A인 것 같고요. 합의값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는 K개, 첫 번장의 2배, K-1 곱하기 공차인가요? 지금 쓴 게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2의 값을 약분했더니 K 곱하기 A 플러스 반면에 짝수 번째 것들도 더해야 되니까 두 번장 더하기 네 번장 더하기 마지막에 2K번장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든 항의 값들이 다 D씩 커지고 있나요? 모든 항이 다 D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보다 KD만큼 커지는 건가? 그럼 KD를 더하게 되면 K로 묶어주면 괄호 속에서 D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가 누군지 성준이 얘기해 볼래요? 네. 이 값을 지수에 올리라고 합니다. B2K-1의 값은 2분의 1에 K 곱하기 A 플러스 K-1 D승이고요. BK 값은 또 지수의 값이 2에 K 곱하기 A 플러스 KD라고요. 근데 2분의 1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나?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숫자를 대입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B1부터 B10까지를 대입해서 곱한 값이 8이라고 합니다. 그럼 B 어떻게 하지? B2K-1 값을 곱해볼까? 곱하게 되면 지수의 값은 더하기 처리할 거고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네. 빼면 뭐가 남지? K로 묶어준 다음에 빼려고 하거든? A 플러스 KD에서 A 플러스 K-1D를 뺀다면서요. KD가 남아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럼 1 대입한 게 누구라고요? B1 곱하기 B의 값은? 2 대입하겠습니다. K한테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D, 2D, 3D, 4D, 5D까지 더하라는 얘기인가? 곱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은 결국 2라고 하는 숫자에 D, 2D, 3D, 5D까지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 값이 8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5D의 값이 3. 그러니까 D의 값이 5분의 1이 답인가요? 또 네, 수학 5는 여기까지. 그 다음은 수학 2 중에 모르는 거 질문 받겠습니다. 1057번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꽤 많은 횟수로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t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에서 fx라는 함수의 가장 큰 값을 gt라고 할 건데 그 밑줄 친 거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3차 함수의 그림이 있습니다. 3차 함수 fx의 값은 도함수의 값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기 때문에 선생님은 극점좌표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중이거든? 극점좌표가 누구죠? 1이랑 3. 그럼 3차 함수의 그림이 지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엄청 빨리 왔네, 쟤. 아, 우리 아들인가? 자, 극점좌표의 값 여기가 1하고 3입니다. 선생님이 전에 이런 얘기 했나?
모든 3차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요? 그 변곡점 대칭이라고요? 네. 이 점 좌표는 변곡점. 이 점 좌표 이름은 극점? 극점의 좌표에서 x축의 평행한 선. 극점의 좌표에서 x축의 평행한 선. 그 점들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선생님이 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간격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몇 대 몇이라고요? 여기 2대 1이라고요? 극점하고 극점 사이의 간격이 2였을 때 x축의 평행한 선 연결하게 되면은 만나는 교점 좌표까지는 길이가 2대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x축의 평행한 선 연결하게 되면은 이 점 좌표 누구라고요? 네, 이 점 좌표는 4죠. 그래서 2대 1이니까요. 마찬가지 여기서 연결했더니 이 점 좌표가 누구죠? 다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래야지 한 칸대 두 칸이니까요. 자, 이런 것들은 계산할 수는 있는데 1대 2반 함수값하고 4대 2반 함수값이 똑같다고 계산할 수 있긴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함수한테 1대 2반은 누구지? 네, 함수한테 1대 2반은 1입니다. 4대 2도 1일 겁니다. 함수한테 3대 2반 거랑 빵 대 2반 게 똑같습니다. 빵 대 2반 마이너스 3이니까 3대 2반 것도 마이너스 3인가요? 네. 일단 함수의 그래프부터 확인했습니다. 함수 그래프부터 확인했는데 문제 요구한 거는 t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에서 fx의 제일 큰 값을 gt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x, fx라고 얘기하는 점이 네. 함수의 그래프에 있는 점이죠. 네. x의 값이 누구일 때 나오는 y의 값을 가지고 순서상 점을 찍은 다음에 그래프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리고 싶은 거는 y는 gt라는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싶거든. y는 gt의 그림을 그리려면 그래프에 있는 점의 좌표는 t, gt라고 하는 점의 좌표와 점을 찍어야 될 점이야. t, gt라는 점을 찍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t라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다면 t의 값이 여기 있으면은 t보다 왼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만 t보다 왼쪽에서만 제일 큰 값이 누구예요? 무엇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네, t를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요? t를 f한테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점 좌표가 t, ft인데 이 점은 t, ft인데 최대값 자체가 ft가 gt라고요? 나머지 이해되신 거 맞아요? t의 값이 여기 있으면 최대값이 누군데요?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은 뭘 대입한 게 제일 커요? T를 F에다 네. T를 ft의 값이 제일 큰 거죠? 그럼 지금은 이 점은 ft자 gt인 점이네? 네. 이 부분은 ft하고 gt가 똑같습니다. 근데 t의 값이 여기 있으면 최대값이 누군데요? t보다 왼쪽에서 제일 큰 값은 1이 최대값인가요? 지금은 여기는 t의 값을 대입했을 때 y좌표가 1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도 ft하고 gt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하지만 t의 값이 여기 있으면 최대값은 누군데? F1 근데 지금은 최대값이 1이 최대값이죠? 이 t보다 왼쪽에서 제일 큰 녀석의 값은 1이거든. 그럼 지금 선생님은 지금 t의 값이 여기 있을 때 점의 좌표는 t, 1을 찍어야 돼. 그게 gt야. t, 1을 찍어야 되니까 t, 1 여기다 점을 찍어야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지금? 네. t의 값이 여기 있으면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값은 뭐가 최대값이야? 무조건 쪽에 쭉 이래요? 네. 그러면은 t, 1이라는 점을 찍고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이게 GT 그림입니다. 빨간색이 GT인데요. t의 값이 여기 있으면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GT AFT 네. F한테 t를 대입한 ft 값이 최대값이고 지금은 t, ft 자체가 gt여서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ft의 그림을 gt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 빨간색 그림이 GT 그림입니다. 이 빨간색 GT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는 거는
앞으로 수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순간이 언제래요? 4. 네,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순간은 4인점에서 뾰족하기 때문에 4인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a의 값은 4입니다. 함수한테 뭐 대입하라고요? 3. 함수한테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인 거 이미 알고 있나요? 네. 답은 마이너스 3이 답이네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080. 1082라고 들었습니다. 성준이 그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뒤에를 못 풀었다고요? 1082번으로 가겠습니다. 1082번은 직원기둥이 있습니다. 직원기둥에서 부피의 값이 최대되도록 하는 높이의 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x하고 h의 합의 값이 10이라고 이해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부피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높이는 h의 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X. 부피와 h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미분에서 빵 되는 값을 구한 다음에 그때 최대값이라고 하고 싶거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렇다면 부피의 값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미넓이의 값이 누구죠? 파이 x 제곱값이 미넓이입니다. 높이의 값은 h입니다. 쌤은 v하고 h의 관계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v하고 x하고 h가 섞여있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위에 거 10으로. 누굴 대입해요? H 버리는 10. x값 대신에 10-h를 대입해요? 네. 10-h만 대입하게 되면 파이 곱하기 h 곱하기 10-h의 제곱입니다. 근데 h가 범위가 있나? 0보다 아, 그래 선분의 1이니까 h는 0보다 커야 되겠네. 10보다는 작아. 아, 10보다 작아야 되겠죠? 합해서 10이니까. 양쪽 옆에 등호가 없습니다. 등호가 없으면 부피가 최대될 때는 미분에서 빵 나올 때 최대고요.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이 범위 사이에 있는 h의 값을 선택할 겁니다. 그냥 미분하면 곱미분해야 되니까 전개해서 미분할까? h 세제곱 마이너스 20h 제곱 플러스 100h인가? 미분해가지고 극값 구하고 있습니다. 3h 제곱 마이너스 40h 플러스 100입니다. 나의 바램은 이 값이 빵 되는 극대값의 최대값을 가질 거라서 빵 되는 h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수해 돼 이게? 그럼 h가 뭐뭐 있다고요? 저 범위 사이에 있는 것만 우리가 선택할 겁니다. 범위 사이에 있는 건 3분의 10밖에 없나요? 문제는 그 3분의 10을 구하라고 한 거고요. 부피가 최대인 h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극대값이 아니고 극소값이면 어떡하죠? 그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경계값에 등호가 없으면 항상 미분에서 빵 나온 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냥 그때 그 수는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089번. 108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89번은 그림에 포물선이 있는데 P점과 Q점 좌표는 P점 좌표는 곡선 위의 점이라고 그냥 P점 좌표는 곡선 위의 점이고 범위의 값도 1부터 3까지라고 범위를 알려주는데 이래 등호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다시 곡선과 만나는 점이 Q점입니다. 그럼 이 선의 기울기는 현재 1인 상태입니다. 난 이 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점 좌표 0,6인데 AQP의 넓이가 최대되도록 하는 A가 궁금합니다. 그럼 문제 요구한 거는 넓이와 A 사이에 관계식을 구한 다음에 미분해서 빵 나오는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나의 바램은 넓이가 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 넓이의 값을 무슨 수로 구하냐? 이 삼각형 넓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밑변 높이 값을 구하든지 뭐 세점좌표를 알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하든지 뭔가를 하긴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 직선의 방식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왜 모르죠? 기울 길이라면서요. 아, a, a 제곱 지난다면서요. 이 직선이 누군데요? 듣고 있습니다. y에서 y좌표 뺐고요. 기울기는 1이고요. x에서 x좌표를 뺐습니다. 따라서 직선은 y는 x-a 플러스 a 제곱인가요? 네. 직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밑변의 값하고 높이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밑변 PQ의 길이는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냐고요? 밑변 PQ 길이 구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PQ가 그럼 Q점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Q점을 구해볼까요? y는 x의 제곱이라고 한 녀석과 y는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의 교점 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두 개 같다고 나왔습니다. 이항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예요? 네. 이건 a 마이너스라고 a를 곱한 건데 마이너스는 누구한테 줘야 되지? 이러면은 마이너스를 맞아요? 네. 따라서 그때 교점이 뭐뭐 있다고요? 한 교점의 좌표는 a라면서요. 그럼 또 다른 교점의 x좌표의 값을 알고 있다는 얘기네? Q점의 x좌표의 값은 1-a입니다. 그러면 1-a하고 a하고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여기가 1-a라면서요. 네. 여기가 a라면서요. 얼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2A-. 여기가 2a-1이면 기울기 1이라고 하지 않았어? 네. 여기가 45도란 얘기잖아. 네. 그럼 PQ 길이가 몇이란 얘기예요? 2루트. 아니, 1대1대 루트이니까 루트 2만 곱해주면 돼요? 이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죠? 밑변 길이 구했으니까 높이의 값 어떻게 구할 건데요? 점수.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될까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생각입니다. 구할 줄 알 것 같은데 직선의 방식은 반드시 일반형으로 만드셔야 되죠? 직선의 방식은 x-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0,6과 거리 재고 있습니다. 거리가 누군데요? 루트 2분의 절대값 벗기는 게 문제다. 절대값 어떻게 벗기냐? a가 범위가 있었나 아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1부터 3까지가 있었나? 네. 1부터 3까지 값을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나갈 때 마이너스 달아야 되겠네요? 자 이제 넓이 구하겠습니다. 넓이 구할 건데 밑변의 길이의 값은 2a-1 루트였다고? 네. 높이의 값은 루트 2분의 분자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달아서 썼습니다. 루트 2의 값은 소거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a-1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뭐가 궁금한데요 이제? 미분에서 빵 나오는 a가 궁금한가요? 네. 이제 미분하면 될 것 같은데 전개해서 미분하면 귀찮으니까 곱미분하겠습니다. 앞에 건 미분했습니다. 2가 앞으로 나가서 2분의 1과 지워졌습니다. 앞에 거 미분했고 뒤에 거 그대로 썼습니다. 이제 앞에 거 그대로 써 뒤에 거 미분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뒤에 거 미분했더니 완전 제곱식인가? 부호가 다르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 이게 완전 제곱식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에서 2-1에서 4에서 4-6이에요. 뺐습니다. 야 이게 인수해도 돼? 빵 나오는 a값 찾고 있습니다. 그 a값은 1과 3, 4인의 a만 답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2배 하면서 이항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인수분해 돼 이게? 인수분해 안 되네. 안 돼. 근데 금융식밖에 없잖아. 그네고시 적용했습니다. 뭐라고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66 75 75가 루트 3 다 구했습니다. 내가 찾는 거는 1과 3 사이의 A값을 찾고 있습니다. 1과 3 사이는 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일 것 같고 플러스가 되지 1과 3 사이 있다고요? 6분의 3 플러스 5 루트 3이었을 때 뭐 PQ 뭐 저거 했던 것 같은데? 5하고 6 답이 11이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 도표할 거 이게 볼까요? 10이요. 1092라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지가하고 지가 주무시고 예? 질문은 지가하고 지가 주무시고 저요? 안 잤어요. 눈을 오랜 시간 동안 감고 있어가지고 네, 나 눈이 원하는 잘못을. 알겠습니다. 저 제가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자, 자연수 n값에 대해 최고차항 수의 값이 1이 되는 다항함수가 있습니다. 3차함수라고 합니다. 최고차항 계수 1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극대값이 an인데 f한테 n 대입한 빵이니까 x축과 n,0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프 n,에서 x축과 만나야 되는데 저 지금 해석이 이건 몇 차식이지? 저렇게 하면 잡지. 4차식 값이 항상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돼야지 0보다 큰 같지? 근데 이거는 네모의 값을 gx라고 한다면 네모의 값을 gx라고 한다면 gx라는 4차 함수는 4차 함수 그림 되게 많잖아. 이런 것도 4차 함수고 이런 것도 4차 함수고 이런 4차 함수도 있나요? 네, 이런 4차 함수도 있습니다. 왜 0보다 같은 거지? 수값이요. 0보다 같으려면은 완전 제곱식으로만 구성된 식이어야지 0보다 항상 같습니다. 네요. 2차 함수의 값은 완전 제곱식이었을 때 0보다 같나요? 네. 자, 근데 g라고 한 녀석의 값은 n을 대입하면 누구죠? g한테 n을 대입하면 뭐냐고요? fn 값이 0이니까 gn 값도 0인가요? g한테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누구야? 그것도 0인가요? x 플러스 n 때문에? 그러면 gx라고 하는 그림, 4차 함수의 그림은 n, 빵도 지나야 되고 마이너스 n, 빵도 지나야 되겠네. 그러면 x축과 y는 gx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생각인데 마이너스 n, 빵도 지나야 되고 플러스 n, 빵도 지나야 된다며. 근데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이러면 0보다 작은 게 존재하니까 안 되잖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오길래 두 점을 지나는데 0보다 항상 큰 같은 거지? 수값이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큰 같은 건가? 그럼 x축에 접하는 거네? 네. x축에 접하려면 이 gx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최고차항계수의 값은 누군데? f가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g의 값도 최고차항계수 1이겠네. 네. 완전 제곱식들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건 존재하지 않는 거네. 그래서 0보다 큰 같습니다. fx가 누구라고요? 다 구했는데 지금? fx가 누구라고요? 이게 fx라고요? 네. n 플러스 x 플러스 n을 제외한 나머지 게 fx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극대값이 an인데 극대값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극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네? 미분만 하면 되는 거네? 미분했습니다. 극대값 찾고 있습니다. 극대값은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 성으로 바뀌는 순간이 극대인 거죠? 미분했습니다. 앞에 거 미분했던 1이니까 뒤에 거만 썼고요.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2가 앞으로 나가는 건가요?
공통인수가 있어요? x-n을 묶었습니다. 남는 건 앞에서 x-n, 뒤에서 이게 남았습니다. 빵 되는 값 찾고 있습니다. 빵 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한 녀석의 값은 n이고요. 또 한 녀석의 값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n? 맞아요? 극대값 언제 가지는데요? 3차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n 대입은 빵이고 n 대입도 빵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n에서는 1차식이고 플러스 n에서는 2차식이라고? 네. 그런데 우린 여기가 몇 대 몇인지 알지 않아요? 선생님 그림을 너무 못 그렸다. 어디서? 자, 그림 다시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극점입니다. 극점을 지나고 x축의 평행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입니다. 여기가 2대 1인가요? 네. 아, 괜히 미분 안 했어도 되는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떨어진 간격이 3분의 2n, 떨어진 간격이 3분의 4n, 1대인가요? 이 값을 대입한 값이 극대값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an 값이 누구라고 지칭했지? fx의 극대값 자체를 an이라고 얘기했나요? 극대값이면 대입한 함수값 아니야? 뭘 대입하자고요? 마이너스. 이걸 대입한 함수값이 극대값입니다. 대입했습니다. 앞에 거는 3분의 2n, 네. 마이너스 3분의 n을 대입했더니 따라서 27분의 32n 세제곱인데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값의 최소값으로 걸어 했던 것 같은데? 네. n값의 최소값이 누군데요? 3.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몇 번인가요? 뒤에. 뒤에 1093번 93번 맞아요? 네. 네. 1093번은 방금 했던 문제랑 일맥상통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6차식인데 인수가 완전 제곱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6차 함수의 값들은 이렇게 생긴 6차 함수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난 6차 함수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거는 3차 함수인 fx하고 gx에 대해서 따로따로 관심이 있지 두 개 곱한 함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gx의 값은 최고차함계수가 3인데 gx의 최고차함계수가 3이라고? 그럼 fx의 최고차함계수는 누군데? 네, 여기 최고차함계수가 6차식이 1이기 때문에 fx의 최고차함계수는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gx의 값은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뭔 소리지?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란 얘기구만. 2에서 극대값 가질 때 3차 함수 gx의 값이 최고차함계수 3인 양수값인데 네. 극대값이 2에서 발생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는 인수의 값들은 x-1 2개, x-2 2개, x-3 2개로 6개 인수가 있는 셈이거든. 네. 그럼 fx하고 gx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6개 중에 3개, 3개 나눠 가지라는 얘기구만. 3개, 3개 나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네. 이거 어떻게 처리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gx는 최고차함계수 3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하지? 2에서 극대값까지 나는데 x-1을 하나만 가진다고? 그럼 될까?
x-2하고 x-3의 제곱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gx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은 2하고 3? 아닌데? 극대점 2하고 3 사이 있는데? 탈락.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이 중엔 적당히 나눠가지고 되는 거 지금 이건 탈락이야. 다른 것도 생각을 하잖아, 지금. 반대로 가져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럼 2에서 접하는 거 아니야? x-의 제곱이니까 2에서 접하고. 네. 이거네? 2에서 극대값이네? 이거구만. 3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x-3입니다. 그럼 fx의 값은 누구라고요? 3분의 1 곱하기 x-1의 제곱. 문제는 f만 이제 미분해서 빵 대입한 게 필요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f 미분하겠습니다. f 미분했더니 앞에 거 미분해주면은 3분의 2 x-1 곱하기 x-3입니다. 뒤에 거 미분했더니 x-3을 미분했더니 3분의 1 x-1 제곱입니다. 공통인수 묶었습니다. 공통인수의 값은 3분의 1 x-를 묶었습니다. 앞에서 남는 거는 뒤에서는 빵 나온 값을 찾고 있습니다. 빵 나온 값이 하나는 1, 또 하나는 3분의 7인가요? 근데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한 건 뭐라고 했지? 미분해서 빵만 대입하면 된다고? 그 값을 내가 뭐로 쓸데없이 구하고 있냐? 빵만 대입하라고요? 빵 대입이 되니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 그때 분자분모를 더하시라고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94번. 94번으로 갔습니다. 4차 함수가 있습니다. 평가원 길출문제 또 고3 모의고사 문제라고 합니다. 4차 함수가 있는데 이 4차 함수의 값은 2차항까지만 있고 1차항과 상수항이 없습니다. 근데 t보다 왼쪽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랑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닌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fx의 최대값 중요하다 그랬잖아. 자주 나온다고. 그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 녀석을 gt라고 할 거라서 gt의 그림만 빨간색으로 그릴 생각입니다. 먼저 fx의 그림을 그려야지만 gt의 값을 그릴 수 있거든. 그래서 fx의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fx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4차 함수입니다. 네. 빵 나온 거 찾고 있는지 하는데 마이너스 12x를 묶어줄까? x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x 인수해 돼 이게? x 마이너스 a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해 돼요? 네. a의 값 양수라는데?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누군데요? 마이너스 1은 A. a는 양수라고 얘기했습니다. 4차 함수의 값은 그 값이 지금 3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게 또 포인트네. gt라고 하는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뾰족한 점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함수의 그림을 가지고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림의 장르는 총 다 3가지 장르가 있는 것 같거든? 첫 번째 a가 양수인데 네.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플러스 1이면은 도함수의 그림은 최고차함계수 음수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0, 여기가 플러스 1입니다. 도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네.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었다가 음이었다, 양이었다, 음이기 때문에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갑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0, 이 세 개 숫자를 보니까
여기 음의 영역의 넓이랑 양의 영역의 넓이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려간 만큼 비슷한 양을 올라가겠네요? 네. 그렇다면 fx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fx의 그림을 그릴 건데 지금은 마이너스 1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내려가요? 네. 내려간 양만큼 똑같이 올라가나요? 넓이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내려갈 겁니다. 즉 a가 1이면 극대값이 서로 똑같습니다. 쌤이 지금 이게 fx입니다. 이게 fx인데 네. 이 fx의 값에 대해서 gt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t의 값이 여기 있으면 td의 관계 최대값인가요? t보다 왼쪽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값은 td의 반값이 최대값입니다. 여기까지는 td의 반값들이 최대값이어서 gt의 그래프는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t의 값이 여기쯤에 있으면 최대값이 뭐가 최대값이야?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최대값인데 지금은 t,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에다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fx의 t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의 최대값은 요게 최대값입니다. 요게 gt입니다. 빨간색 그림이. 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미분이 불가능할 때가 몇 번이야? 미분이 불가능한 게 몇 개냐고요? 미분이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네. 여기서 매우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접선이 여기 빵이거든요. 뾰족한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우리한테 시킨 거는 뭘 시켰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라며 A가 1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층에서 음주였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빵 1입니다. A라고 하는 녀석의 값, 빵하고 A입니다. A라는 녀석의 값이 빵과 1 사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넓이는 넓고 0부터 2까지 넓이는 좁았을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까지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1까지는 fx의 그래프는 네, 증가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건 f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했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감소해요. 다시 0부터는 여기 넓이만큼 증가해요. 근데 감소했던 넓이가 더 크잖아. 증가한 넓이는 작습니다. 조금만 올라갈 겁니다. 그랬다가 A에서 다시 내려가나요? 이게 fx입니다. 지금 gt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t의 값이 이쪽에 있으면 td1과 자체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최대값이 그냥 극대값이 최대값인가요?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이 있나요? 없습니다. a라는 녀석의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은 미분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미분이 불가능한 a의 값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하지만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마이너스 1 빵 a인데 a라고 하는 값이 1보다 커가지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f라고 하는 그림은 제일 처음에 올라갔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내려갔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양이 더 많이 올라간 넓이가 더 크니까요. 이때 GT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지금 GT 그림은 이 빨간색이 GT인데 여기서는 계속 X축의 평행선일 거고요. 다시 여기서부터는 T를 대입한 것 자체가 최대값인가요?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에서 꺾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건 안 됩니다. 네.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미분이 가능합니다.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대값은 1이 답인가요? 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잠깐 쉬었다가 확률과 통계로 넘어갈까? 수투를 할까? 앞으로 살짝 하면
수투를 조금 더 한 다음에 할게요. 다음 수투 다음 챕터 쪽수가 몇 쪽이죠? 잠시만요. 208쪽부터 242쪽. 208부터 242 내일까지죠. 네. 오늘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고 푸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겠습니다. 경고통이 나가신가요? 208쪽부터 248쪽 42. 42? 저 42랑 나왔어요. 아이고야. 이건 몇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챕터 이름이 뭐야? 도함수. 챕터 이름이 도함수라고? 네, 도함수는 유형 18개고. 도함수 활용? 네. 도함수가 18개. 유형이 18개나 있다고? 네, 맞아요? 방정식, 부동식, 속도, 거리 이쪽 파트 아닌가요? 네. 이게 18개가 나오고. 실근의 개수. 자, 도함수 활용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적분입니다. 내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fx가 빵 나오는 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의 값을 확인하는 방법은 fx의 값은 함수고요. 0이라고 하는 거 의미하는 건 x축인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x축과 이렇게 됐습니다. 실근이 몇 개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실근이 몇 개예요? 아, 2개구나. 네, 실근 2개인가요? 이렇게 되면 실근의 개수가 저기 하나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fx랑 gx랑 같다고 놨을 때 그때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걸? 만약에 fx라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gx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생겼다고 치겠습니다. 여기 교점이 생깁니다. gx는 2차 함수고요. h의 값은 3차 함수입니다. 교점 몇 개죠? 2개. 네, 교점이 눈에 보이는 건 한 개인데 왜 2개죠? 좀 줄여줄 3차 함수가 더 빨리 올라가나요? 2차 함수보다? 네. 교점이 또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교점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바꿔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fx하고 gx가 같다고 놨을 때 교점은 곡선과 곡선의 교점인데 곡선과 곡선의 교점은 평가하거나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빼가지고 평가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새로운 3차 함수고 오른쪽은 x축입니다. 이런 녀석이라고 한다면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뺐으니까 여전히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3차 함수가 될 겁니다.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3차 함수가 될 건데 이 녀석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 x축과 만난 교점은 2개가 되게끔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 문제 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항해서 곡선과 직선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곡선과 곡선의 관계로는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는 곡선과 곡선에 대해서 교점이 몇 개다. 절대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곡선과 직선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3차 방정식 근해 판별 개소리예요. 전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방정식만 먼저 하겠습니다. 방정식만 풀어드리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다음 거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방정식에는 미수의 a의 값이 들어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형, 상수항에 미수 a가 있을 때 또는 1차식. 네, 상수항이 아닌데 미수가 들어있을 때 상수항에 미수가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 쉬운의 반대말이 뭐야? 못 써. 하더라고요. 못 써. 이지 하드. 어이씨, 왜 이렇게 멍청하지? 원래 이런 건 가끔씩 안 떠올라요. 디피컬트 아니야? 이지 반대말이? 많아요. 많지. 애초에 이시랑 비슷한 단어도 많아요. 네. 자, 우리는 주로 상수항에 미수 있는 문제만 풀다 보니까 1차항에 미수가 있는 문제를 만나면
엄청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 문제 어떻게 풀지는 배워도 풀어도 자꾸 헷갈립니다. 요게 조심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안 연습하는 것들은 교과서 문제에 상당히 많은 문제하고 학교 시험에 상당히 많은 것들은 상수항의 미수가에 들어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선생님은 원래 참고서나 교과서 해설지에서는 좌변값은 fx로 잡고 우변값은 x축으로 잡고 풀기 원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a의 값을 상수항인 미수의 값은 이항해서 본여세의 값은 별도의 상수함수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이 둘이 만나 생긴 교점이 세실근이 있도록 하는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세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fx의 그림부터 그리겠습니다. 극점 좌표가 어디죠? 3하고 1인가요? 네.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머리 좀 빨리 써주면 안 될까요? 3 대입했습니다. 잠깐만. 0인가요? 네. 그런데 마이너스 A 값이 어디 있어야지 실근의 개수가 3개인 거야? 상수함수 어디 있어야 돼? 4하고 0 사이. 네, 사이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교점의 개수가 다에 3개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값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이렇게 푸는 문제가 가장 보편적인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문제는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좀 이따 풀려고 하면 안 틀리겠네요? 틀리는 순간 니네만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틀리지 맙시다. 1140번이 미수가 어디 붙어 있죠? 이러면 그지 같습니다. 1141번도 미수가 1차항에 있어요? 2차항에 있어요? 지금은 이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합니다. 자, 다음에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으면 x축과 만나서 생긴 교점이 하나가 될 수 있냐? 항상? 있구나. x축이 여기 있어도 돼? 아니면 극수 아래. 네, 이런 데 x축이 있으면 돼? 네. 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상황은 또 뭐가 있어? 어쩌면 증가함수면 언제나 실근 한 개야? 야, 그럼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증가함수면은 이렇게 되는 건가? 도함수를 구해볼까? 얘는 fx라고 놓겠습니다. 도함수 구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3x의 제곱. 빵 나온 값이 누군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k라고요? k가 음수면은 k가 음수면 빵 나오는 실근은 없네. k가 음수면 이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가 돼버리네. 그럼 증가함수가 되는 거잖아. 이런 거 맞나요? 만약에 k가 빵이면 어때? k가 빵이면 3x제곱이니까 도함수의 값이 0보다 같으니까 증가함수인가요? 도함수의 값이 0보다 같으면 원래 함수 fx의 값은 증가함수죠? 그럼 k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면 k가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은 그러면 실근은 한 개씩 있습니다. 증가함수니까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하지만 k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k가 양수면은 그 값이 언제라고요? 마이너스 루트 K랑 K.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루트 k 대입했습니다. K. 네. K 루트 K. 3K. 4K 루트. 마이너스 k 루트 k 플러스 3k 루트 k. K 루트 K. 네, 2k 루트 k 플러스 2예요?
K를 루트 K를 대입하면 누구지? 마이너스 2K 어떻게 이거라고요? 우리의 바램은 K가 양수라며. K가 양수면은 X축이 여기 있는 게 가능해요? 아래는 못 봐요. K의 값이 양수값이면 이 값이 양수잖아. 이 점좌표, Y좌표 양수잖아. 양수보다 위에 빵이 있어도 돼? 아, 안 돼요? 중장수. 이건 불가능하네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네. 이 값이 양수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야지만 그 실근의 계수 한 개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루트 k의 값 플러스 2의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의 y좌표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실근 계수 한 개 있습니다. 이항했더니 k 루트 k의 값이 이렇게 작아요. 그럴 수 있는 k의 값은 작아요. 된 거 맞나요? 네. 따라서 k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면 실근이 하나 있다고요? 네, 좀 있어. 또는 자꾸만 같은.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나요? 정수의 최대값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은근 어렵습니다. 지금 풀어드리니까 대충 이해는 되지만 막상 풀라고 하면은 상수항에 존재하지 않는 K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습니다. 1141번 문제가 A라고 하는 미수의 값은 이차항계수에 있습니다. 상수항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fx가 마이너스 2랑 만나 생기는 실근이 3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A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A는 빵은 아닙니다. 그때 그 사이에 있어요. 요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풀고 있습니다. 갖다고 놓고 이항했습니다. 재미야. 된 거 맞나요? 그래서 갖다 놓고 이항한 다음에 뭐 이항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항했습니다. 나는 이 함수를 gx라고 칭하겠습니다. gx라는 함수랑 x축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교점이 서로는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극점좌표 찾고 있습니다. 실근계수가 3개가 되기 위해서는 극점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ax입니다. 빵 나온 거 갖고 있습니다. 0 또는? 그럼 3차함수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0 대입했습니다. 0 대입하면 3가요? 2 대입했습니다. 2죠? 마이너스 4의 세제곱. 그런데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A가 양수라고 얘기했어? 음수라고 얘기했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기 안 했어? 그럼 구분해야 되겠네? A가 양수면은 0보다 2가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A가 음수라고 한다면 A가 왼쪽에 있을 겁니다. 여기가 2, 마이너스 4의 세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여기가 0,4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의 바램은 누구랑 만나 생기는 실근이 3개라고요? X축과 만나 생기는 실근이 3개라고요? 그럼 X축과 만나 실근이 3개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첫 번째, 마이너스 4의 세제곱 플러스 4는 0보다 작아야 돼요. 지금은 저건 0. 마이너스 4를 약분하면 없어지는데 A-1을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인수분해 할 줄 아시죠? 네. 근데 밑줄 친 값은 어떤 값이지? 주어. 즉 판별식형보다 작으면 2차식은 항상 0보다 큰가요? 판별식형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양수니까 약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1보다 큽니다. 0보다 큰 범위에 찾은 답이 1보다 크다가 나왔네요. 두 번째, 마이너스 4를 없앴더니 0보다 작아요? 즉 A의 값 1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은 것들 중에 찾았더니 1보다 작은 게 답이라고요?
그럼 답을 뭐라고 할 건데요? 네, 두 개의 공통범위인 0보다 작다고 할 건가요? 그럼 0보다 작아도 되고 1보다 커도 된다고요? 저거 0보다 아, 그러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네. 사회과 음수인 게 불가능해요? 네. 네. 그럼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러면 A는 1보다 크다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이번엔 쉬운 문제입니다. 상수항에 쌓기가 있으니까 세 문제만 풀어드렸으니까 이거 너희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 방정식에서 상수항에 k가 있습니다.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상수항에 있는 k값 이항에서 상수함수를 보겠습니다. 함수 fx의 값은 다음과 같은 4차 함수로 보겠습니다. 미수가 없는 4차 함수로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생각입니다. 상수함수의 값 y는 k라는 상수함수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교점의 개수는 4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극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극값 구하고 있습니다. cx 제곱 마이너스 24x 10x로 묶었습니다. 2랑 마이너스 교점의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빵은 한 칸 떨어져 있고 빵하고 있는 2칸 떨어져 있네? 자,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나오는데 동의하시나요? 아까 한번 해본 거 아닌가? 네. 네.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해되시나요, 지금? 극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3 더하기 4, 지금까지 7, 7 빼기 12, 마이너스 5, 10인가? 빵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48 마이너스 32 빼기 48 플러스 15? 마이너스 17이에요? 네. 상수함수 K가 어디 있어야지 실근의 개수가 4개인 거야? 10보다 크고 15보다 작아야 돼. 네, 여기 있어야지 실근의 개수가 4개네요. 자, 이 유형은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3개밖에 없어? 네, 이 정도는 하라고 해도 되겠다. 15보다 자, 그 다음에 3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교점의 개수를 파악한 똑같은 방정식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써 있습니다. 누구를 fx로 잡을 건지 얘기해 주실래요? fx가 누구예요? x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여기까지 fx는 잡을 거고요. 네. 남은 녀석의 값 k값은 상수함수로 잡겠습니다. 문제 요구한 건 교점의 개수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뻔하네.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극점 좌표가 누군지 지금 계산해서 얘기해 주면 안 되나요?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누군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대입은 함수 값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8 플러스 24인 것 같은데? 플러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6인가요? 실근의 개수가 지금 3개가 나오려면 K값 마이너스 16과 플러스 16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건가요?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왔습니다. 52번이 유형의 마지막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내가 확인할게요. 맞네요. 자, 52번 문제로 왔습니다. 52번은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하나는 4차 함수고 하나는 2차 함수입니다. 교점의 개수는 한 개의 교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개의 교점만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고 났습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인가? 네. 상수함수의 값은 누군데요? 마이너스 20 왼쪽에 있는 그림만 정확하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4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약분했습니다. 조립집도 해야 되겠네. 1로 하면 돼요? x 마이너스 1 뭔가 이상한데? 이게 2구나. 예. 자,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인데 x-1이라고 이거는 판별식 조사해보면 되죠? 판별식이 누구죠? 마이너스 5로 음수예요? 네. 판별식 음수이기 때문에 실근의 값은 1밖에 없습니다. 즉 극점 좌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4차 함수를 푸는 대부분 극점이 3개 있을 때, 극점이 하나 있을 때 4차 함수는 이게 다죠?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있을 때, 미분에서 빵 되는 게 2개 있을 때,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씩 있을 때.
자,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런 그림 중에 하나라는 얘기구만. 네. 그래서 그림 그렸습니다.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렸더니 잘은 모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 점 좌표의 값 1이라고요? 1 대입한 게 누군데요? 마이너스 4. 나의 바람은 교점의 개수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점 하나 있기 위해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2인가? 따라서 마이너스 2 값은 마이너스 4. 자, 다음 유형 넘어갔습니다. 실근의 보호 파트입니다. 방정식에서 실근의 보호는 근의 위치 관계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좀 귀찮은 것 같습니다. 1153번엔 함수 fx의 값은 3차함수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 y는 a라는 선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과 한 개의 양의 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의 근의 개수가 두 개란 말은 서로 다른 두 개란 말은 y축 왼쪽에서 교점이 두 개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상수함수는 여기 쯤에 있어야 되는 건가? 마이너스 5랑 근데 여기 써야지 실근의 값은 음수값 두 개, 양수값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점 x좌표가 실근이니까요. 따라서 우리의 바램은 상수 a의 값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다고요?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6입니다. 답이 마이너스 13.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1161번 문제. 다음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 가장 큰 건 알파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은 함수 fx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상수함수의 값은 k로 잡았습니다. 3차 함수의 값은 홀수차 함수고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x축이겠네. 극점이 누구지? 미분했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극점이라고요? 미분은 생략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근데 이게 빵 나오는 녀석은 누구죠? 3, 4식이 빵 나온 거는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빵 나오는 값인가요? 네.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의 바램은 상수함수 k랑 만나서 생기는 실근의 개수의 값이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건 알파의 범위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는 이렇게 생기면 세 실근인가요? 네. 여기 있어도 세 실근인가요? 네. 그런데 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세 실근을 가지려면 제일 큰 거는 접할 때는 근이 두 개잖아. 네. 근데 접하는 거 살짝 더 위에 있으면 근은 제일 큰 근이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냐? 네. 그럼 제일 큰 근의 값은 일단 2보다는 커야 돼? 근 3개 가지려면 제일 큰 근은 2보다는 커야 되냐고.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2. x축의 평행한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누굴까요? 6. 아이씨, 뭐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는 4칸 떨어져 있습니다. 2대1만큼이니까 이거는 4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렇다면 알파의 값의 범위는 4까지야? 네. 근이 두 개인 것보다 살짝 더 선이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네. 제일 큰 근의 값은 4보다 아래입니다. 따라 제일 큰 근의 값이 존재하는 범위는 여기만 제일 큰 근의 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제일 큰 근의 범위. 그래서 2부터 4까지가 답인가요? 네. 자, 다음 용어 넘어갔습니다. 0,a라는 점에서 3차 함수에 그어준 접선의 개수가 3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내신 시험 문제, 모의고사 문제 너무 많이 출제하니까 그렇습니다. 접선의 개수가 3개란 말은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접선이 3개다는 뭐라고 해석하죠?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를 해석합니다. 접선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우리는 접점으로 문제를 생각합니다. 접점 좌표 가정하려고 합니다. 접선 정도는 쉽게 세울 수 있죠? t, t의 세제곱 플러스 t제곱 값이 접점입니다. 선생님 지금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누군데요? 3t제곱 플러스 2t요. 다른 분들도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 맞죠? 3t제곱 플러스 2t의 값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미분에서 t 대입했습니다. 얘가 접선입니다. 접선이 누굴 지난다고요? 0,2. 0,a를 대입했습니다. a-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0 대입했더니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입니다. 이항했습니다. 최고 정계수 양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항을 왼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3t의 세제곱 빼기 t의 세제곱이니까 2t의 세제곱 2t의 세제곱 플러스 t제곱인가요? a를 이항해버리겠습니다. 마이너스 a예요. 앞에 있는 함수의 값은 fx라고 칭하겠습니다. ft라고 칭하겠습니다. 나의 바램은 ft라고 하는 3차 함수와 상수함수 마이너스 a의 교점의 개수 몇 개였으면 좋겠다고요? 3개. 네, 이거의 개수가 3개가 돼야지만 t의 값이 3개가 되어서 t가 서로 다른 3개가 되면은 실근 개수도 3개인 거죠? 네. 그래서 t의 값이 3개가 되는 문제로 접선의 개수 3개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그래프 그렸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온 녀석 값부터 찾겠습니다. 0이랑 마이너스 3이에요. 0이랑 맞아.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t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습니다. 최고 참계수의 값은 양수입니다. ft의 그림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누군데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7분의 2 플러스 9분의 1 27분의 3 27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했더니 27분의 1입니다. 빵 대입하면 누구지? 나의 바램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상수함수 요 사이에 있어야지 실근의 개수는 3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값의 범위는 0부터 27분의 1까지입니다. 답은 몇 번이 답이야? 3번이 답인가요? 마이너스구나. 자,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1166번으로 갔습니다. 1166번은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의 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똑같습니다. 접점좌표를 잡고 있습니다.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입니다. 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y 플러스 t의 세제곱 빼기 t 접선의 기울기가 3t제곱 t. 아니, x 마이너스 t까지 접선 세웠습니다. 거기다 1,2 대입하겠습니다. 1,2 대입했더니 a 플러스 t 세제곱 빼기 t x한테 1을 대입했으니까 먼저 x가 1입니다. 정리했습니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3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인가? 이항했습니다. 이항했더니 오른쪽이 2t제곱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만 남고 다 지워지나요? 네. 오른쪽 이항했고 왼쪽에 남은 상수함수 a라고 잡겠습니다. 방정식의 값을 함수 옆에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나의 바램은 교점이 2개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ft라고 썼어야 했는데 fx라고 써버렸네. 첫 번째 ft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a값을 찾고 있습니다. 값 0이랑. 네, 그러네요. 3차 함수 ft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0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상수함수 a의 값이 근의 개수가 2개 이상이려면 a가 1이어도 2개야? 네. 0과 1 사이에서도 2개고요. 2개 이상이고요. 0이어도 2개인 것 같습니다. a라는 녀석의 범위 값은 0과 1도 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등호 있어야 됩니다.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되신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 실근의 개수의 값은 다음 그림을 보고서 실근의 개수를 평가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도함수의 그림이 주어져 있고 아래 블록입니다. 극대값이 6이고 극소값이 2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함수 fx가 3 나오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3 나오는 실근의 개수? 처음에 그래프는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요? 네. fx의 그림이 마이너스 1까지 올라갔습니다. 2까지 내려갔고요. 2부터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누군데요? 네, 극대값 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극소값은 2 대입했을 때가 지금 2라고요? 상수함수 상과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교점의 개수 몇 개라고요? 네, 실근의 개수는 3개 있네요. 다음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꼴랑 문제 3개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아니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어려운 문제인가 본데? 믿어보겠습니다. 네. 푸신다면 물으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유형으로 왔습니다.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잊어버릴 때 됐으니까 설명합니다. 어떤 함수의 값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온 녀석은
우변 전체 절대값 있는 녀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x축 위에 건 그냥 그리고 x 밑에 건 접올리는 건가요? 네. 그리고 자주는 아닌데 가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왼쪽 거 없은 다음에 y축 오른쪽 것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하는 건가요? y축 오른쪽 것만 그리고 y축 대칭할 겁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fx 값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사이 대칭시켰어. 접올린 녀석의 값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옆에 거잘 y축 오른쪽 건 그냥 그리고 대칭. y축 대칭한다고요? 절대값이 x에만 있을 때는 y축 오른쪽 것만 그리고 y축 대칭할 겁니다. 우변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접올릴 겁니다. 물론 이런 녀석이 안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안 돼서 이건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것도 꽤 했었는데 수투에서는 이걸 다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리는 거지? 첫 번째 그림을 x축 위에 것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x축 대칭하는 건가요? 네. y에만 절대값 있을 때는 x축 위에 것만 그린 다음에 x축 대칭했습니다. 절대값 x, y 둘 다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지? 무조건 1, 4분면 그림만 그리고 대칭이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합니다. 이게 절대값 x, y 다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푸는 수투에서 푸는 대부분의 절대값 가진 문제는 1번 아니면 2번만 출제합니다. 실은 거의 90%는 접올리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값을 접올린 다음에 k라는 상수함수랑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들어가는 양수 k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차 함수의 그림 그렸습니다. 당연히 최고 참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묘에서 빵 되는 게 누군데요? 묘에서 빵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인가요? 소마일이네. 묘에서 빵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3 아니 2는 내신 거 맞나요? 접올리겠습니다. 접올렸더니 그림은 이렇게 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이 y좌표 1인가? 접올렸으니까 이 점 좌표의 값 1,3이에요? 네. 나의 바램은 교점 개수가 3개가 들어간 k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k값은 누구라고요? 3분 물론 빵대도 3개이긴 하다. 그치? 하지만 양수값으로 고르라고 했나요? 네. 자,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x에만 절대값이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0대 2번 함수값보다 2대 2번 함수값이 큰 4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 참계수는 1이고 0대 2번 것보다 2대 2번 게 더 크다고? 4차 함수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2가 대칭축. 네, fx는 x는 2가 대칭축이라고요? 괄호 속의 평균값이 대칭축입니다. 2대칭입니다. 근데 2대칭인데 0대 2번 것보다 2대 2번 게 크다고? 4차 함수인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를? 계속 4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극한의 용도가 0대 2번 거랑 2대 2번 거? 2대칭이라고 일단 fx는? 맞아. 근데 빵대 2번 값이 더 2대 2번보다 작다고? 빵대 2번 값이 여길지 모르잖아. 빵은 2보다 왼쪽에 있는 거죠. 그걸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상수함수 1하고 만나서 생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 다 해야 돼. 네. 첫 번째, y축의 값이 한 여기쯤에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극소점의 좌표가 y축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y축의 값이 극소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그리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얘를 빨간색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얘를 빨간색으로. 되신 거 맞나요? 절대값 x만 있기 때문에 y축 오른쪽 것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이에요? 네. 이때 y는 1이라는 선과 교점의 개수 몇 개였으면 좋겠다고요? 3개. y는 1과 만나 생기는 실근의 개수는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실근 3개 있을 때가 있나? 2개, 4개, 6개, 7개, 8개, 4개. 4개. 아, 이거 없네. 교점이 3개 있을 때 이건 없습니다. 탈락입니다. 자, 이번에는 y축 오른쪽 곱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하겠습니다. 교점이 3개일 때 있어? 하나. 네, 있네요. 요 녀석의 값이 y가 1이면 교점이 3개 있는 거 맞네요. 마지막 녀석의 값은 y축 오른쪽 곱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하겠습니다. 교점이 3개일 때가 있어요? 뭐 2개, 4개, 6개, 5개, 4개, 2개. 교점 3개일 때 없습니다. 교점이 3개가 되는 녀석은 유일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림 얘가 됐을 때가 교점의 개수는 3개가 유일합니다. 그때 교점 개수가 3개였을 때 그렇게 되도록 하는 fx의 극대값이 필요합니다. 뭐 극대값이 어떻게 알지? 4차함수 모르는데? 4차함수는 뭐 대칭이라고? 2. 4차함수의 값 2대칭이라고? 네. 4차함수 구해야 되는데 지금? 아, 구해야지 극대값 구하지? 대체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구하냐? F2에서 최고차 개수는 알아? P랑. 근데 이 점을 몰라? 네. fx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지금 이 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잠깐. 이 점을 2 플러스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0은 아, 여긴 0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아, 극소값이 사용되는 거구나. 여기가 지금 y축이 있는 거니까 여기가 빵이야, 극소점이? 여기가 두 칸이면 곱하기 알파 2에서 3. 그냥 4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그럼 fx가 누구라고요? x제곱 x-4의 제곱인가요? 0에서 극소점, 4에서 극소점. 이게 아닌데? 이러면 0대 2번 값이 1이 안 나오지 않아? 여기가 누군데? 아, 저도 2. 그럼 뒤에 뭐라고 써야 돼? 그럼 극대점은 언제 발생해요? 2대2 관계의 극대값입니다. 2대2 했습니다. 2대2 했더니 4 곱하기 4, 16 플러스 1. 답은 17이 답인가요? 그림을 여러 번 그려서 합당한 녀석의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뭘 더 하라 그래? 저 이건 왜 넣어요? 아니, 다음은 뭐 다른 것 좀 하지. 왜 무슨 방정식만 이렇게 잔뜩 놔두냐, 문제를. 3차 함수 fx의 개수의 값이 모두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고참 개수의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딴 건 모릅니다. 기억에서 도함수가 0되는 서로 다른 실근, 도함수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면 fx가 0 나오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런가? 도함수의 값이 0 나오는 녀석의 값이 2개 있으면 아니요, 확실하잖아요. 3차 함수의 그림은 올라가다 내려가는 건 알죠? 이런 건 알죠? 그런데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많으면 물론 이러면 색인 거 참이지만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나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3개인지 2개인지 1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온 녀석이 중군이라고 한다면 도함수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아, 중군이면 도함수 어떻게 생겼다고? 접한다고? 네. 그럼 원래 함수 어떻게 된다고? 계속. 증가하다 또 증가한다고? 아니면 계속. 도함수가 양수니까 계속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넌 다른 거 하나 더 얘기한 거야? 네. 근데 문제는 fx가 빵 나온 녀석과 허근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허근을 갖지 않나요? 어떻게든 한번 자, x축과 만나는 생기는 교점이 몇 개야? 하나. x축과 만나는 생기는 교점은 하나. 여기 있으면 요건 3중근이라고 부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데 있으면은 실근 1개, 허근 2개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허근의 값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허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세 번째, 허근을 가진다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는 말은 이렇다는 얘기인가? 엄마.
이러면 도함수가 맨날 플러스니까 함수는 계속 증가함수인가? fx 값이 증가함수면 x축값 하나 생기는 교점 하나씩입니다. 교점이 하나씩이면 실근의 값은 하나고 허근의 값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근을 간다는 건 참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이쪽 파트는 좀 각색의 문제가 있네. 쌤 생각에 1080번을 틀려서 올 거니까 1080번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푸는 대다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지를 제시하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새로운 함수 hx의 값은 fx에서 gx를 뺀 녀석의 값을 새로운 함수로 잡고 문제를 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fx에서 gx 뺀 걸 따로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fx 빼기 gx의 값을 hx라는 함수를 구하려면 먼저 h'x의 값을 통해서 구할 생각입니다. f'x 빼기 g'x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f'x 빼기 g'x의 값 어떻게 그리지? 0보다 왼쪽에서는 f'이 큰 거야? g'이 큰 거야? f'이 더 크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수인 걸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0보다 왼쪽에서는. 하지만 0과 2 사이에서는 f'에서 g'을 빼면 양수의 함수야. 음수일 것 같습니다. 다시 2보다 큰 범위에서 f'이 양수고 g'이 f'이 더 크고 g'이 작기 때문에 f' 빼기 g'이 양수인가요? 그럼 교점의 좌표의 값은 0과 2에서만 교점이겠네? f'의 값은 2차 함수, g'이 1차 함수, 2차 함수 빼기 1차 함수니까 h'의 값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로서 0과 2의 값이 절편값이 되는 이 함수가 h'x겠네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h' 값이 다음과 같다면 적분 상수도 h빵의 값도 구할 수 있나요? h빵의 값은 f빵 빼기 g빵인가요? 네. 0이요. f빵 g빵은 같다고? 네. 같으니까 이 값은 0이라고요? 자, 그럼 hx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hx를 생각할 건데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입니다. 도함수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hx의 그래프는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나요? h의 값은 극점좌표가 누구라고요? 이랑 근데 빵 대입한 게 빵인 건 방금 전에 확인했나요? 극소점의 좌표의 값은 2대2 반값이 극소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0부터 2까지는 h의 그래프는 감소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h의 그래프는 2에서 극소값 가는 거 맞아요? 세 번째 h의 값이 빵 나온 녀석의 값은 실근이 3개인가요? x축의 값은 원점을 지나는 이 선이 x축이겠군요. 실근의 개수는 다 해서 2개 있으니까 세 번째 건 틀렸습니다. 쌤이 대부분 앞으로 우리가 풀게 될 문제를 대표한다고 얘기했는데 f 따로 g 따로 준 다음에 새로운 함수를 잡아서 문제 풀라는 문제 형태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물어본 문제 유형입니다. 자, 남은 문제가 몇 개 더 있는데 남은 문제는 당신들한테 맡겨놓겠습니다. 문제 레벨은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 8번, 유형 8번까지가 정확히 방정식입니다. 유형 9번부터는 부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유형 8번까지 풀어주세요. 일단 접선부터 보여야 됩니다. 접점좌표를 가정했습니다. 어머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k. 기울기 값은 미분에서 td관계 기울기죠?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y 마이너스 t 세제곱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 기울기 쓰고 있습니다. t 제곱 3x 마이너스 t. 여기다 0,0을 대입할 겁니다. 네. 0,0을 대입했더니 k라는 미수 하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4t는 지워지나요? 네. 이항했습니다. 3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이걸 함수로 잡을 거고요. k 마이너스 k. 극값 구하고 있습니다. 12t제곱 플러스 6t입니다. 빵 나온 거 구했습니다. 빵 나온 게 빵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3차 함수의 값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거는 4분의 3인가요? 네. 그럼 4분의 1이야? 빵 대입했습니다. 교점의 개수 몇 개였으면 좋겠다고요? 2개니까 접선이 2개니까 교점이 2개입니다.
따라서 k 값이 4분의 1이거나 0이니까 3분의 1.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또 모르는 거 있으신 분 얘기하세요. 없으면 쭉 이어서 풀어주세요. 1175번은 fx의 값은 최고 참계수 음수인 3차 함수입니다. gx의 값은 2차 함수를 접어올린 그림입니다. 두 식을 같다고 놓았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에 대해서 27k의 값 중에서 정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일단 두 식을 같다고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식을 같다고 놓게 되고 이항하겠습니다. k만 놔두고 이항할까 싶거든. 그럼 이항하게 되면 뭐가 되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인가요? 이 녀석을 hx라고 하겠습니다. 상수함수의 값은 y는 k는 이항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그림을 알고 싶습니다. 그림을 알아야지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 3개가 되도록 하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절대값이 있고 일부는 절대값이 없으니까 범위를 쪼갤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x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왼쪽에 있거나 x의 값이 1보다 클 때는 그때는 식이 뭐가 되죠? 0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은 양수인가요? 양수니까 그냥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라고요. 하지만 x의 값이 0과 1 사이일 때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음수값입니다.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음수값이기 때문에 hx의 값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림은 0과 1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첫 번째 거는 도함수가 누군데요? 그럼 빵 나올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가요? 하지만 두 번째 건 도함수의 값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입니다. 인수분해 돼요? 그럼 극점의 좌표의 값은 3분의 1이라고요? 그럼 먼저 밑에 거부터 그리는 게 낫겠습니다. 밑에는 건 최고층계수 양수인 3차 함수인데 극점의 좌표 3분의 1 대입하려고요. 3분의 1 대입했더니 27분의 1, 9분의 2 27분의 1에서 9분의 6을 뺐더니 마이너스 9분의 5 아니 마이너스 27분의 5 마이너스 27분의 5에서 27분의 9 27분의 4 27분의 3에는 3분의 1보다 작은 거지? 27분의 9보다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는 3분의 1보다 작은 아이씨 졸라 너무 작은데 좀 과장되게 그리겠습니다. 이 점 좌표가 원래는 3분의 1, 27분의 4여서 되게 작은 값인데 더 한참 밑에 있었는데 좀 위에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빵 대입은 빵인가요? 1 대입했을 때는 빵인가요? 3차 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다 그리지 말고 뭐만 그리라고? 0과 1 사이만 그리라고요? 반면에 얘는 극점 좌표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입니다. 플러스 루트 3분의 1을 대입했습니다. 근데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어디 있는 거야? 루트 3분의 1은 3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1보다 큰 거냐? 3분의 루트 3의 값을 대입했을 때는 3분의 루트 3을 대입했더니 앞에 건 3루트 3분의 1 뒤에 건 루트 3분의 1 3루트 3분의 3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2 네, 이 친구 맞아요? 그럼 3루트 3의 값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이라고요? 근데 이거 기함수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값을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이건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을 대입하게 되면은 플러스 3루트 3분의 2가 나옵니다. 되신 거 맞아요? 근데 1 대입하면 누구야? 빵 대입하면 빵인가요? 마이너스를 대도 빵인가?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를 빵을 지나야 됩니다. 지금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건가?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3루트 3분의 2의 값이 9분의 2루트 3이고 9분의 1루트 3은 27분의 9루트 3인가? 그럼 27분의 4보다 얘가 훨씬 큰 거지. 말 좀 이해하시나요? 그림을 살짝 잘못 그렸네요. 이 그림을 더 밑에다 그립시다. 이 점 좌표를 밑에 짓겠습니다. 이건가? 실근의 개수가 지금 실근의 개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다고요? 실근의 개수 3개려면 어디 있어야 돼? 27분의 4보다는 크고 그럼 27분의 4보다 크면서 27분의 9루트 3보다 작으니까 27배한 녀석의 값은 4부터 9루트 3까지라고요? 루트 3의 근사값이 누군데요? 9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9배 한 게 누구야? 뒤에서부터 9배 하겠습니다. 29, 18, 39, 27, 5, 15, 7, 9, 63, 9, 1은 9. 15야? 맞아? 이거 뭐 잘못해서 15.588 아니야? 미쳤나 내가? 9, 1은 9, 7, 9, 63. 15.588이에요? 그럼 이 사이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야? 5부터 15까지 몇 개 있어요? 자, 다시 이런 게 있나요? 이해된 거 맞아요? 자, 숙제 얼마 없습니다. 내일은 방정식까지만 풀어봅시다. 내일은 수업 시간 중에 확률과 통계랑 소투 좀 하겠습니다. 잘 가세요.